제 발등을 찍은 것도 모른 채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의 머릿속 계산대로 움직인다. 한동훈 스스로 지금까지는 만족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동훈이 모르거나 애써 부정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윤석열이란 댐 바로 아래가 자신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댐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골로 가는 것이 한동훈 자신이라는 걸 잠깐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윤석열이란 댐에는 이런저런 충격으로 금이 가고 있었는데 윤석열이란 댐에 한동훈 스스로 작은 구멍까지 만들었습니다. 윤석열이란 댐에 작은 구멍이 생기자 작지만 물줄기가 뿜어지고 무지개가 피었습니다. 한동훈의 눈에는 물줄기가 아닌 무지개만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잠깐의 좌천은 있었지만 검사로서 단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던 삶이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을 지내면서 세상이 제 뜻대로 모두 움직일 거라는 오만을 만들었고 그 오만이 하지 말아야 했던 결정을 만들어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결정, 그것이 한동훈 자신과 윤석열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는 응답으로 대통령실에 사퇴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고요.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동훈이 윤석열의 목에 방울을 달았습니다. 방울을 달고 싶었던 민주당은 아무런 정치적 부담 없이 방울 소리를 듣고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한동훈은 자신이 했던 말을 번복하면서 이관섭 비서실장 말을 잘못 받아들였다고 번복하면 없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의 검찰이라면 어차피 고발이 되어도 불소추 권한이 있는 윤석열을 수사할 수 없습니다. 현재만큼의 의석수라면 탄핵안을 부결시켜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모를 한동훈과 윤석열이 아닙니다. 이관섭 비서실장이나 윤재옥 원내대표는 한동훈의 말을 시인한 적이 없습니다. 세 사람이 만났는데 한동훈의 말만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윤석열의 선거법 위반이지만 한동훈이 자신이 과하게 해석했다고 말을 번복하고 이관섭과 윤재옥이 뒷받침하면 지금은 그만일 수 있는 발언이 사퇴 관련 한동훈의 발언입니다. 열차 안에서 한동훈은 윤석열에게 이렇게 해명했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슈를 만들어서 다 덮으려고 조금 과해 보이지만 그렇게 했다. 자신을 믿고 지지를 보내주면 김건희도 공천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윤석열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한동훈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외견상 보입니다. 불리한 이슈를 다른 이슈로 덮는 방법을 윤석열 정권 내내 사용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용당할 여지를 좀처럼 주지 않자 자해하는 방법으로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매일매일 뉴스를 타면서 주가를 높여가는 이준석은 큰 위협이었습니다. 김건희 특검 여론이 수직 상승하고 디올백 수수 문제 또한 함께 부상하자 대통령실과 한동훈은 디올백만을 부각시키기로 합니다. 김건희 문제가 급상승할 수 있지만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으로 그걸 덮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결국 기억에 남는 건 윤석열과 한동훈이 갈등을 일으켰고 누가 이익을 벗는지 누가 이겼는지 기획인지 아닌지만 주요 관심 대상이 될 거라는 걸 검사 시절 무수히 만들어온 언론 플레이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경률을 이용해서 사과 정도의 사건으로 이미지를 만들고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이라는 이슈로 실제 많았던 이슈들이 덮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조용히 있어야 할 김건희의 사과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가 웬일인지 공개되고 있습니다. 메시지에서는 사과 여부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논란을 끝낼 목적이 아니라 사과 논란을 지속시켜서 사과 정도로 끝날 별것 아닌 일로 국민의 인식되기를 대통령실과 한동훈 모두 원한다는 것이겠지요. 아직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이들이 윤석열 정권을 상식적으로 이해하려는 우를 범합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과 봉합으로 마무리되어가는 이번 일에서 김건희의 존재감은 여권 내에서 더 커졌으며 윤석열은 사실상 조금의 손해도 본 것이 없습니다. 30% 중반에서 초반으로 지지율이 하락한다 해서 윤석열이 손해라 생각할까요? 한동훈의 지지율이 올라간다 해서 윤석열이 손해일까요? 한동훈이 총선에서 성과를 내면 윤석열이 손해일까요? 냉정하게 돌이켜보면 이번 여론전에서 자해에 가깝지만 윤석열과 한동훈은 승리한 듯 보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물론 여권에서 김건희를 아예 거론하지 않고 유튜브나 시사를 다루는 곳에서만 이번 일을 이리저리 비틀면서 사과를 중심에 두고 논란이 이어지길 바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윤석열과 한동훈의 뜻대로 앞으로도 흘러갈까요? 윤석열과 한동훈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자해에 가까웠던 이런 공작들은 모두 무용지물입니다.
김건희 특검 법안 재의결 날짜가 정해지면 어차피 김건희 사법 리스크는 총선 중심에 서게 됩니다. 언제든 무마시킬 수 있다 생각하고 한동훈이 내뱉었던 발언도 한동훈이 번복하고 안 하고를 떠나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고의로 터뜨렸던 이슈에서 대통령실과 조율되지 않은 단 한 가지가 윤석열 뜻이라며 이관섭 비서실장이 사퇴를 종용했고 자신이 그것을 거절했다는 발언입니다. 윤석열을 가장 잘 아는 한동훈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자신의 위치에 대한 불안감에서 보험 하나 들어놓자고 내뱉은 발언으로 보입니다. 한동훈이 국민의힘에서 자리 잡지 못하면 돌아갈 곳이 없는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적의 힘을 빌려 또 다른 적을 친다. 이의제이란 이 말을 한동훈이 실천했고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석열과 대통령실을 고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쥐어준 떡으로 받아 먹으면 안 됩니다. 민주당은 고발 대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동훈은 사퇴를 요구받았고 거절했다고 했지만 대통령 비서실장 이관섭과 원내대표 윤재옥은 이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이 개인의 인기를 얻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고 막대한 사회 혼란을 일으켰으니 최소한 허위 사실 유포로 먼저 고발하거나 동시에 별건으로 고발해야 합니다. 한동훈이 허위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면 윤석열과 대통령실은 자연히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한동훈에게 사퇴를 종용했고 월요일 출근길에서 한동훈은 그 사실을 고의적으로 발설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국민들이 아는 한동훈 발언의 요지입니다. 참석했던 당사자인 윤재옥과 이관섭은 이 발언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한동훈을 허위 사실 유포로 먼저 고발해야 합니다. 제 놈들끼리 치고 패고 싸우는 모습이 될 수 있는데 고발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윤석열의 선거법 위반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데 한동훈이 어떻게 말을 번복하느냐에 녹취 파일이 없는 지금에는 윤석열의 헌법 위반 유무죄의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윤석열을 고발한다고 한동훈이 민주당 의도대로 진술하지 않습니다. 한동훈을 먼저 고발해야 민주당이 애쓰지 않아도 제 놈들끼리 사실을 확인시켜 알려줄 것입니다. 한동훈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시민단체가 자신의 발언을 토대로 윤석열을 반드시 고발할 거라는 걸 미루어 짐작하고 자신을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이 힘으로 내치면 왜 안 되는지 보험을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작정하고 뱉어낸 말입니다. 윤석열과 대통령실만을 고발하는 건 한동훈 의도에 놀아나는 것이 됩니다. 한동훈의 허위 사실 유포이거나 윤석열의 선거법 위반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가려지게 고발해야 합니다. 한동훈이 의도한 이슈를 만들어 덮기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은 90도로 인사하는 모습 하나 연출해서 윤석열의 불편함을 배려해 준 것이 다지만 서천 화재 현장 일정을 윤석열이 한동훈의 일정에 맞추어 조정했고 한동훈과 특검을 함께했던 시절에 입었던 점퍼를 입고 나타났으며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관점이 한동훈과 봉합에 맞추었을 뿐만 아니라 상경하는 열차 안에서 제법 긴 시간 윤석열과 독대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윤석열은 총선에서 자신은 뒤로 빠지고 한동훈과 이재명 대결 구도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한동훈이 생각하는 생존 시나리오와 윤석열의 구상이 일치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일정 지분을 갖느냐에만 한동훈은 관심이 있습니다. 총선 이후에는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확실하게 안착하느냐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로 한동훈을 먼저 고발해야 합니다. 총선 일자가 다가올수록 윤석열과 차별화를 한동훈은 요구받을 것이고 차별화가 가능하려면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윤석열과 김건희를 끊임없이 위협해 줘야 합니다. 윤석열이 자신에게 의지하도록 해야만 한동훈이 홀로 세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을 먼저 고발하면 둘 중에 하나는 범법자가 되어야 합니다. 윤석열의 성정이나 국민의힘 속성으로 볼 때 한동훈이 원하는 것을 얻을 가능성도 없지만 한동훈과 윤석열의 계획을 확실하게 깨버려야 합니다. 한동훈이 달아준 방울에 민주당은 그렇게 반응해줘야 합니다. 대통령실의 한동훈 사퇴 요구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 반드시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총선 일자가 다가올수록 윤석열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한동훈은 말을 번복하기가 힘들고 번복하면 아주 우스운 놈이 되어버립니다. 번복한다고 받아들일 국민도 없습니다. 잘난 머리를 믿고 내뱉었던 자신의 말이 발등을 찍는 결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선거 개입 문제는 김건희 문제에서 불거진 불공정 문제를 더욱 키우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눈덩이는 굴릴수록 커집니다. 국기문란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종말을 알리는 눈덩이가 방울 소리를 내면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조사를 이용한 관건 선거가 설 이후부터는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전날까지 민주당은 여론조사에서 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선거 정책은 언론에서 이준석 공약만큼도 다루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김건희 현수막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